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관아살입니다. 제가 여러분 옛날에 군살을 빼고 싶고 또 슬림하고 탄탄한 몸을 얻고자 인터넷에 떠도는 다이어트란 다이어트는 정말 다 해본 것 같아요. 굶는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 원푸드 다이어트, 뭐가 효과가 있다더라 하면 일단 다 해봤던 거죠. 그 이후에 정말 제대로 내 몸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맨몸 운동부터 시작해서 헬스, 하이록스까지 다 해봤고, 체지방도 17%에서 시작해서 3%까지도 빼봤고, 부끄럽지만 또 피트니스 대회에서 1등도 해봤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수없이 이런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분명 유튜브에서 몸 좋은 사람이 하는 운동이랑 식단 똑같이 따라했는데 왜 저 사람은 빠지고 나는 안 빠지지? 이런 경험 한 번씩 다들 해보셨잖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마다 근육량, 체지방량, 운동 경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시작점이 다르니까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각 체지방률별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구간마다 핵심 포인트만 제가 딱딱 집어 드릴게요. 바로 가시죠. 자, 첫 번째 구간입니다. 체지방률 20% 이상. 근데 이 챕터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얘기 드릴 거는 운동을 한 번도 안 한 사람 얘기 아니에요. 헬스장도 꾸준히 다니고 있고 단백질도 잘 챙겨 먹고 있고 식단도 어느 정도 신경 쓰고 있는데 왜 도대체 나는 체지방 20% 아래로 안 떨어지지? 하는 그런 분들 얘기입니다. 보통 체지방이 20%가 넘는 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운동으로 소모한 칼로리를 은근 과대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웨이트 본인이 좀 빡세게 하고 오늘 운동 빡세게 했으니까 햄버거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뭐 치킨 괜찮겠지, 이런 생각들을 보통 많이 애들 하십니다. 체지방이 높은 분들은.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운동으로 소모되는 칼로리는 정말 크지 않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열심히 운동했는데 보상 심리로 정크푸드 같은 음식들을 섭취하면 몸은 적자가 아니라 흑자를 보는 거죠. 그리고 체지방이 높은 분들 보면은 활동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체지방은 헬스장에서만 빠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시기에는 뭐 걷기, 계단 오르기, 뭐 이동 같은 일상을 하면서 소모되는 활동량이 웨이트 운동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지방이 20% 이상 구간에서는 유산소 막 그냥 무작정 늘린다 뭐 이런 것보다는 내가 하루 중에 활동하는 이 활동량부터 늘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체지방 20% 넘는 분들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수면 부족이랑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다이어트 할 때 운동이랑 식단만 신경 쓰는데 사실 우리 몸이 뭐 그렇게 단순한 몸이 아니야. 잠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에는 그렐린이라는 식욕 호르몬이 증가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감소하게 돼요. 여기에 스트레스까지 많이 받으면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는데 이 코티졸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 몸은 에너지를 아끼려고 식욕을 더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체지방이 20% 이상이고 운동과 식단은 잘 하고 있는데 체지방이 안 내려간다면 본인의 운동 프로그램을 뭐 체크하고 바꾸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수면 시간 먼저 체크해보시고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여기서 해결되는 경우가 은근 많아요. 그리고 웨이트 같은 경우는 그냥 똑같이 지금 주 한 3회, 5회 정도 해주시고 근육을 유지하는 데만 일단 집중해주세요. 이때는. 그리고 닭가슴살만 먹거나 탄수화물 끊거나 할 필요 없어요. 음료수나 달달한 커피, 뭐 라떼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술 같은 액상 칼로리 먼저 줄여보시고 단백질량만 체중 곱하기 한 이 정도만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구간입니다. 체지방률 15에서 19. 분명히 운동도 하고 있고 식단도 어느 정도 챙기고 있는데 체지방이 이상하게 이 구간에서 딱 멈춰버릴 때가 있거든요. 빠지긴 빠지는데 너무 느린 것 같고 뭔가 방법이 잘못된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딱 그 시점일 거거든요. 저도 예전에 이 시기 때 급하게 너무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유산소를 엄청 늘리고 탄수화물을 완전 거의 끊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결과가 뱃살이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어떻게 다이어트 해야 되냐, 제가 운동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이 체지방 때는 웨이트 강도 무조건 올리면서 체지방을 연소로 쓰게 만들어야 됩니다. 체지방이 15% 이상이면 몸에서 남는 에너지가 진짜 많고 컨디션도 좋을 거예요. 루틴 바꿀 필요 없고 그냥 매 세트마다 최대 강도로 뽑아주시면 됩니다. 스쿼트로 예를 들자면 본인이 뭐 100kg 10개 한다 그러면은 한두 개 정도 더 늘려서 12개 목표로 달성할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유산소는 너무 많이 할 필요 없고 주에 한 3회 정도, 운동 후에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강도도 너무 빡세게 할 필요 없고 옆에서 누가 말을 걸잖아요. 그러면은 대답할 수 있는 정도의 조깅 정도 강도? 그 정도가 좋습니다. 이 강도가 체지방을 에너지로 쓰는데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식단은 어떻게 가져가면 되냐, 저처럼 탄수화물 무작정 끊으면 무조건 요요입니다. 여러분 탄수화물 적 아니에요. 이 구간부터는 칼로리랑 탄단지 비율을 어느
어느 정도 맞춰서 먹어주면 다이어트에 도움 많이 돼요. 한 70kg 기준으로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 합치면 하루에 뭐 한 2700에서 2900칼로리가 유지되는 칼로리일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체지방을 빼는 게 목표니까 여기서 한 300에서 500칼로리 정도만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루 목표를 2300에서 2500칼로리 정도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평균을 낸 수치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체중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요. 탄단지 같은 경우는 비율을 말씀드리자면 한 5, 3, 2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2400칼로리로 좀 계산해보자면 탄수화물이 300, 단백질이 180, 지방이 한 53g 정도 되겠네요. 탄수화물 300g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막 헷갈리잖아요. 그냥 햇반 기준으로 한 4, 5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백질 180g이 좀 빡센데 이게 닭가슴살로 채우려고 하면은 거의 뭐 7, 8덩어리 먹어야 되거든요. 너무 빡세. 그러니까 닭가슴살은 한 2, 3덩이 정도 먹고 계란이랑 뭐 소고기, 프로틴 이런 거 좀 섞어서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따로 저 같은 경우는 막 엄청 신경 써서 챙기지는 않아요. 계란 후라이 할 때 올리브유 좀 많이 넣고 계란에도 노른자 지방 있고 견과류에도 지방 있으니까 뭐 그렇게 저는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산소 너무 늘리거나 탄수화물 끊는 방식으로 급하게 빼려고 하지 마시고 웨이트 강도 올리면서 주 3회 저강도 유산소 탄단지 한 5, 3, 2 정도만 맞춰주시고 본인 유지 칼로리에서 한 300에서 500칼로리만 좀 깎아 내려가면서 드셔준다면 무조건 빠집니다. 장담할게요. 자, 세 번째 구간입니다. 체지방률 10에서 14.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구간부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 구간은 방법도 알고 열심히 하는데 안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사실 요 정도 체지방이면은 누가 봐도 좀 운동하는 사람이고 복근 라인도 이제 슬슬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팔에도 막 핏줄이 이렇게 막 계속 설 거고요. 여러분 이 구간이 왜 힘드냐? 체지방 20%대에서 지방을 1kg 빼는 거랑 10%대에서 지방 1kg 빼는 거랑은 진짜 농담 안 치고 한 100배 차이 나요.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체지방을 줄여오다 보면은 우리 몸이 에너지 절약 모드로 전환을 해버리거든요. 기초대사량이 조금씩 떨어지고 몸에 피로도가 이렇게 계속 쌓이면서 몸이 지방을 이제 내놓지 않으려고 버티기 시작할 겁니다. 쉽게 말해서 몸이 생존 모드로 이렇게 지방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아요. 전략적으로 가야 됩니다. 운동 먼저 가자면 우리가 이전에는 강도를 내야 된다, 퍼포먼스를 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때는 올리는 게 아니라 유지만 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다이어트를 계속 하다 보면은 칼로리가 적자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량이 무조건 떨어지기 시작할 거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중량 떨어졌네? 뭐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면 근손실이 무조건 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저희 스승인 이제 대진 형님께서 다이어트 할 때 만약에 너가 중량이 떨어진다? 그럼 너 다이어트 접어라 그냥. 항상 저한테 그 얘기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뭐 보호대를 좀 활용도 하시고 워밍업 세트를 좀 줄여보시고 하면서 본 세트에서 최대한 나의 기존 중량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중량 유지 이꼴 근육 유지예요, 여러분. 유산소는 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같은 유산소를 6개월에서 1년 똑같은 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 몸이 그 운동에 무조건 적응합니다. 뭐 러닝으로 예를 들면은 시작할 때는 막 보폭도 막 불안정하고 착지도 어색하다 보니까 신경계가 예민해서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크단 말이야. 근데 1년 동안 이걸 똑같은 걸 계속 뛰다 보면은 자기만의 페이스가 생기면서 신경계 반응이 더 좋아지고 에너지 소비량을 처음보다 확 줄여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는 뭐 러닝, 천국의 계단, 수영, 하이록스 이런 식으로 유산소의 종목들을 좀 다양하게 바꿔주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이 무조건 올 수 있거든요. 이 기간 때 이때 쓸 수 있는 정말 치트키가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바로 리피드데이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피드데이가 뭐냐면 일주일에 하루, 뭐 주말 정도 탄수화물을 평소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늘려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햇반을 4개 정도 먹었다라고 한다면 햇반 그냥 뭐 6개, 7개, 8개 때려 넣는 거야. 그럼 이제 분명히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그러면 살찌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먹은 음식이 몸에 완전히 저장되기까지는 최소한 2, 3일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다음날에 체중이 올라간 거는 대부분 수분이랑 글리코겐 무게일 거예요. 진짜 지방이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오랫동안 고갈됐던 내 근육에 글리코겐이 채워지면서 운동 퍼포먼스가 확 올라가고 떨어졌던 기초대사량이 다시 끌어올려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피드데이는 정말 가져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전 체지방에서는 탄단지 비율을 5, 3, 2로 가져가라고 했잖아요. 내가 10%대 이제 아래로 넘어가고 싶다라는 이 구간이라면 4, 4, 2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탄수화물 조금 줄이고 그 비율을 그대로 단백질 비율로 하나 올려주는 게 좋아요. 분명히 체지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근손실 위험 커지거든요. 단백질을 더 올려줘야 근육을 지키면서 체지방만 태우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10%에서 14% 구간은 웨이트 강도 유지해서 근손실 막고 유산소 종목을 다양하게 바꿔서 몸이 적응 못하게 좀 막아주시고 정체기가 또 온다 그러면 리피트 데이로 좀 뚫어주고 식단은 탄단지 442로 딱 해주시면 여러분 무조건 이제 한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구간입니다. 체지방률 한 자리. 이 구간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분들한테 추천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뭐 바프나 대회처럼 목적이 있는 분들은 뭐 한 번씩 가보는 건 좋지만 데일리는 별로입니다. 자 우선 그러면 제 경험을 토대로 좀 말씀드리자면 이때는 운동도 운동인데 식단이 정말 중요해요. 체지방 한 자리부터는 이 전 구간처럼 단순히 칼로리 적자만으로는 안 빠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단순히 덜 먹는 게 아니라 어떤 영양소를 줄일 것인가가 핵심이에요. 제가 체지방 7에서 9 요 정도 구간에서 사용했던 방법은 탄단지 비율을 3, 5, 2 수준으로 가져가는 방식이에요. 왜냐면 지방 같은 경우는 테스토스테론이랑 뭐 세포막 유지, 호르몬 생산 이런 것 때문에 좀 필수적으로 남겨놔야 돼. 단백질은 뭐 당연히 이때는 근손실 너무 많이 보니까 최소한의 그래도 근손실을 보기 위해서 충분히 확보해야 되고 결국에 때 체지방을 감량하고 살을 빼려면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영양소가 탄수화물밖에 없습니다. 6, 7까지는 이 방법이 괜찮은데 이제 6 아래 3%까지 내려갈 때는 탄단지 비율을 3, 5, 2가 아니라 2, 6, 2 그 정도까지 줄였어요. 근데 이 방법은 절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는 포만감 관리도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배고픔 자체가 결국에는 감량 실패 원인이잖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한창 이 시기 때 브로콜리, 양배추, 버섯 같은 고섬유질 저칼로리 식품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점점 감량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할 텐데 유산소를 저는 하루에 2번 정도 탔어요. 아침 저녁 탔는데 이때 고강도 인터벌을 과하게 넣으면 회복 능력이 따라오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근손실을 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유산소를 과하게는 하되 저강도로 장시간 타줘야 효과가 좋아요. 시간은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아침 저녁으로 타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제 경험을 담은 좀 체지방별 감량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다이어트는 남들이 하는 방법 막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몸 상태에 맞는 전략을 찾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진짜 경험이에요. 체지방은 진짜 의지로 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략 싸움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여러분 현재 체지방 구간에 맞는 다이어트 방법으로 좀 건강하게 다이어트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제발. 자,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관살이었습니다.